안녕하십니까. 공병호TV의 공병호입니다. 이렇게 장사가 안 되면 앞으로 어떻게 되나 그런 걱정을 하게 됩니다. 오늘 이 시간은 잠시 경제 상황을 좀 점검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현장 상황에 대한 첫 번째 질문입니다. 자영업 대출과 가계대출 총액이 현재 한 1900조에 육박하고 있습니다. 2019년도 2분기를 기준으로 하면 자영업자들이 받은 개인 사업자 대출은 전체 22.4%인 425조 9천억 정도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반면에 이제 가계대출은 77.2%를 차지하는데 총 액수는 1467조 1천억 정도를 차지합니다. 두 가지를 합쳐서 거의 1900조 원을 육박하고 있다. 주목해야 될 점은 이 증가 속도가 굉장히 가파른 점입니다. 개인 사업자의 2분기에는 1분기에 비해서 한 12조 6천억 정도가 늘었고 가계대출은 15조 4천억 정도가 늘었습니다. 특히 2분기에 숙박 음식점업과 도소매업 대출은 1년 전보다 12% 증가했습니다. 그리고 이 수치는 글로벌 금융위기가 터졌을 때 2009년도 1분기 이후에 가장 높은 수치입니다. 12%라는 것을 한번 생각해 보시죠. 소득 증가율이, 매출 증가율이 한 2% 정도에 해당하는데 빚이 12% 정도 증가한 겁니다. 제1금융권의 연체율은 2018년 3월 달에 0.58%에서 2019년 3월 달에 0.75%로 올랐습니다. 그리고 제2금융권 연체율은 2018년 12월에 4%에서 2019년 6월 달에 4.4%까지 올랐습니다. 이 통계를 보면은 조심스러운 전망을 해볼 수가 있습니다. 내수 침체가 되고 자영업의 매출액이 급감하면서 대출을 끌어다가 운전자금이나 가계용 자금으로 사용하고 있지 않는가 그런 추측을 해볼 수 있는데 실제로 현장에서 일어나고 있는 가능성이 높은 시나리오입니다. 그러니까 사업자금을 끌어다가 운전자금을 사용하거나 개인용 생활비로 쓰는 것이죠. 금융권은 이제 부실 채권 발생에 대해서 대비책을 마련하고 있겠지만 이제 경기 침체가 지금처럼 장기화가 되면은 자영업 대출에서 대규모 부실 채권이 발생하는 것은 불가피할 것으로 봅니다. 자, 그럼 이에 따라서 두 번째 질문은 정부 정책입니다. 문재인 정부의 경제정책은 정책 방향의 노선이나 또 큰 이런 부분에서 큰 그런 일대 혁신이 없다면 지금까지 그래왔듯이 앞으로도 경기를 죽이는, 경기를 위축시키는 그런 역주행을 앞으로도 계속할 가능성이 높습니다. 다시 이야기하면 경기를 살려야 될 시점에 경기를 죽이는 정책을 계속할 가능성이 높다는 사실입니다. 문재인 정부가 들어선 다음에 조세와 준조세 부담은 경제 주체들이 피부로 느낄 정도로 무거워지고 있습니다. 이것은 통계 수치로도 아주 정확하게 드러나는 사실입니다. 2020년도 직장인들이 월 급여액에서 4대 보험 납부액이 차지하는 비중은 8.9%입니다. 이 수치는 3년간 연평균 6.1%씩 인상이 되어 왔습니다. 성장률이 2%인데 준조세 부담이 6.1%씩 매년 증가해 온 겁니다. 2022년이 되면 월급여에서 4대 보험료가 차지하는 비중이 9.73%에 이를 전망입니다. 이것은 박근혜 정부 4년간 2.7%, 이명박 정부 5년간 7.6% 비해서 현저하게 높은 수치다. 이 점을 여러분들의 염두에 두셔야 될 겁니다. 중요한 이유는 실업급여 급증에 따라서 고용보험료율이 인상됩니다. 1.3에서 1.6으로. 그리고 보장성 그런 학대 범위를 대폭 증가시킨 문재인 케어 실시에 따라서 건강보험료율이 2018년도에 3.20%에서 2022년도에 7.16%까지 증가됩니다. 결국 이런 것을 다 종합하면 한국이 선택한 진로는 전형적인 포퓰리즘, 대중영합주의 국가들이 가는 길과 아주 유사한 길을 문재인 정부가 선택하고 있음을 알 수가 있습니다.
다시 이야기하면 표를 얻기 위하여 특정 집단에게 혜택을 제공하고 그 비용을 고스란히 한 사회의 가장 생산적인 집단인 직장인과 사업자들에게 전가시키는 그런 아주 전형적인 포퓰리즘 국가들의 그런 노선을 선택하고 있습니다. 결국 정치인들이 현재 그리고 앞으로 집중하는 것은 얻을 수 있는 표의 숫자지만 고용에 따른 비용 증가와 아울러서 가처분 소득 감소로 인해 가지고 고용이 감소하고 소비가 줄어들게 됩니다. 그러니까 정치하는 사람들은 혜택을 이만큼 주면 이만큼 표를 모을 수 있다 이렇게 계산하지만 그 표를 모으기 위해서 준조세를 높이는 과정에서 가처분 소득이 줄어들기 때문에 소비자들은 소비를 줄이고 그 다음에 생산자들은 고용을 하는 데 따르는 추가 부담이 따르기 때문에 고용을 줄이는 그런 오히려 경기를 악화시키는 쪽으로 문재인 정부가 나아가기로 굳게 결심했음을 알 수가 있습니다. 다시 이것을 풀었으면 현재 한국이 가는 길은 조세 및 준조세가 상승이 되고 다음으로 이에 따라서 고용이 감소하고 이에 따라서 소득이 감소하고 이에 따라서 소비가 감소하고 이에 따라서 기업들이 생산을 줄이고 생산이 감소하고 생산이 감소하니까 다시 또 고용이 감소하고 또 고용이 감소하니까 소득이 감소하고 다시 또 소비를 줄이는 이런 악순환 구조로 한국이 나아가고 있음을 우리가 쉽게 알 수가 있습니다. 문재인 정부의 정책은 생산자들이 고용을 줄이고 소비자들이 소비를 줄이는 데 큰 역할을 담당하고 있으며 앞으로도 그런 효과는 더욱더 증폭될 것으로 봅니다. 현재 한국 상황을 두고 와세대 대학교 국제학술원의 박상준 교수는 이렇게 평가합니다. 지금 한국 경제는 20년 전 일본의 모습을 하고 있다. 기업은 활력을 잃고 있고 청년들은 일자리를 잃고 있다. 20년 전에 일본이 그랬듯이 지금 한국은 서서히 침몰하는 거합니다. 그래서 바로 지금 아픔을 두려워하지 않는 개혁, 구조개혁이 필요하다 이렇게 주장하고 있습니다. 마지막 질문으로 전망해 보겠습니다. 현재로서는 극심한 경기 침체 하에서 문재인 정부와 경기를 가라앉히는 정부 정책을 계속 내놓을 것으로 전망됩니다. 그나마 괜찮은 시나리오는 우리 앞에 놓여진 것은 일본식 장기 불황이지만 우려스러운 것은 한국은 오히려 일본식 장기 불황보다도 경제 위기를 발생할 가능성이 훨씬 높다는 사실입니다. 최근에 경제 월강지인 매경 럭스맨의 전문가 30인 설문조사에서도 전문가 절반이 리먼 사태급 대형 경제위기 발생 가능성을 점치고 있습니다. 여러분들은 이 같은 상황 인식을 갖고 각자의 형편과 처지에 맞게끔 그런 대형 파고를 헤쳐나갈 수 있는 만반의 준비를 여러분 하시고 삶이든 사업이든 꾸려가셔야 될 것으로 봅니다. 공병호 TV의 공병호였습니다. 감사합니다.